네, 공지한 대로 오늘 수업은 녹화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화요일 날 제가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 할 내용이 앞으로 토질역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아이템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암기하라는 것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흙은 삼상관계라고 했습니다. 그죠? 삼상관계. 여기 보시면 흙의 삼상관계를 우리가 좀 보시면 먼저 흙 알갱이가 있죠. 네, 색깔 흙 까만 걸로 할게요. 흙 알갱이. 이거 알갱이에요. 흙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물이 있겠죠. 물이 차고 있어요. 물은 좀 파란색으로 물이 이렇게 채워 있어. 물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로 물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또 물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동글동글 이렇게 남아 있는 공간이 뭐예요? 공기도 있다고 그랬죠. 기체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래서 흙은 흙입자, 물, 공기 삼상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 게 뭐냐면 이 삼상에서 과연 이 흙, 이거는 뭐야? 공기, 흙, 그 다음에 물. 이것들이 각각 무게와 부피가 얼마나 있느냐이죠. 각각 얼마 구성하고 있느냐. 무게 부피가 각각 얼마냐. 여러분 이게 보면 지금 단면에 지금 이렇게 단면을 봐도 여러분 이거의 부피를 어떻게 측정해요? 면적이나 부피. 면적이 뭐 이쪽에 곱하기 동그랗게 만든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 면적들을 다 더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상화. 스케이트 선수가 아니고 페이지 모델 이상화. 어떻게 하냐?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냐? 이 알갱이 흙을 다 뭉쳐요. 완전히 공기가 없이 꽉 흙만 뭉쳤을 때 이만큼. 이 흙이다 이거. 흙 알갱이. 짠. 솔리드. 그래서 요거는 흙 알갱이. 또는 영어로는 솔리드라고 써요. 솔리드라고 되어 있죠. 솔리드. 그 다음에 요 물도 다 합해요. 합해서 물을 딱 하니까 이렇게 물. 그래서 워터. 그 다음에 마지막 공기만 모아서 이렇게 딱 구간 나눠가지고 분리해서 보자. 이러면 훨씬 우리가 부피와 무게를 따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흙은 이쪽에 오른쪽에 보통 부피를 써요. 오른쪽에 부피를 쓰는데 VS 여기 뭐였어? VS는 흙 입자만의 부피. 흙 입자만의 부피. 흙을 딱 뭉쳐가지고 흙 입자만의 부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체 부피를 여기다 이제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요 그림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한번 쓸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요게 VS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거는 흙이 알갱이가 없고 비어있는 공간이죠. 비어있는 공간이 물이 채워 있느냐 공기가 채우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게 V라고 하고 간극의 부피. 그죠? 그러면 이 VS와 VB를 다 더하면 이게 결국 뭐예요? 전체 부피는 이게 V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전체 이렇게 부피. 근데 이 간극의 부피에 간극을 채우는 게 물이냐 공기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또 한번 구분해야 돼요. 뭐냐?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 부분은 VW 뭐예요? 물이 차지하는 부피. 요게 VV가 되겠죠? 그죠? VV 그죠? 이렇게 VV는 물이 차지하는 부피와 또 VA 공기가 차지하는 부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렇게 부피에 대해서 표시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왼쪽을 보통 이런 거에서 왼쪽을 이제 딴 색깔로 할게요. 이걸로. 여기 뭐예요? 흙 알갱이의 무게죠. 왼쪽은 무게예요. 이쪽에 부피. WS라고 해요. 그걸. 흙 입자는 무게. 그 다음에
공기 무게 있어요, 없어요? 공기는 무게가 없다고 가정하죠. 오직 무게는 이것만 있어요. W 물 워터니까 W 물만의 무게. 그죠? 그 WA는 0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왼쪽은 무게고 이거 두 가지 합한 게 그럼 뭐가 돼? 전체 무게니까 W.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에 관한 공부를 하고 이 장에 관한 시험을 볼 때는 항상 이 지금 제가 말한 VS, VW, VA 그다음에 그게 VV고 간격의 부피고 그게 전체 부피가 되고 왼쪽은 WS 흙 아래경의 무게, 물의 무게, 전체 무게 이렇게 그걸 깨끗하게 그려놓은 게 이렇게 요 그림이다 이거죠. 요 그림, 그죠? 제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맞죠? 지금 다 그려놓은 여기 나와 있죠? 예. 작은 상태. 그 다음에 공기, 물, 흑입자. 근데 밑에 요 기호들이 있어요. 요 잠깐만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왜 나올 것이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항상 잘 보세요. 무게는 뭐 곱하기 부피예요. 무게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식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물리 시간에 질량은 뭐예요? 밀도 곱하기 부피죠. 질량은 근데 질량 대신 무게가 쓰였어요. 그러면 이 밀도 대신 뭐냐면 얘가 들어가는 게 단위 중량이라고 오늘 많이 배울 겁니다. 단위 중량.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밀도하고 단위 중량의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단위 중량은 지난번에 제가 수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단위 중량을 여기서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중력과 속도 곱하기 밀도요. 이렇게 곱하기. 이걸 단위 중량이라고 해요. 얘는 밀도고, 얘는 중력과 속도.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위 중량이 들어가는데 단위 중량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아까 요 부분은 지금 채를 잡아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요 시까지만 여기 옆에 딱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이거의 정체를 우리가 다시 공부할 시간이 올 거예요. 바로 뒤에.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얘는 여기가 GS 감마 W가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얘는 감마 W가 들어갈 수 있네. 응? 그죠? 요거나 요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피에 얘를 곱하면 무게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요거 다시 한번 공부하니까 그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위 중량이라는 거는 결국은 단위 중량은 뭐냐? 여기 단위 중량은 거꾸로 요 식을 다시 쓰면 보통 감마로 쓰거든요. 부피분의 무게가. 이렇게.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피가 되든 상관없어요. 여기 쓰면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어떤 기호가 붙는 거예요. 여기 어떤 기호가. 그죠? 그래도 단위 중량은 이 관계다. 오늘 배울 것 중에 중요한 게 이 단위 중량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일단 단위 중량은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헷갈리는 게 갑자기 책에 이게 갑자기 왜 나올까?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수업하기 내용이고 제가 한번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올 거가 잘 기억해야 돼요. 파란 박스 있죠? 여기서 다루는 새로운 영어나 국문과 기호는 여러분이 지방공학 분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접해야 되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뇌리에 새겨놓으세요. 그래서 한글 이름,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기호 이 세 가지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할 거는 부피 관련된 거. 부피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에 관련된 거 부피. 첫 번째 간극비 영어로는 보이드 레이쇼, 기호는 E. 간극의 부피와 흑입자의 부피 B 정의를 잘 보세요. 간극비는 이거 부피분의 이거의 부피 B예요. 그래서 얘는 1보다 클 수도 있다. 가능하다.
1보다 클 수 있죠. 왜? 흙의 부피분의 그 간극의 부피가 크면 1보다 크잖아요. 뭐 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죠.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좀 두꺼운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간극비. 두 번째, 간극률. 율이에요, 이건. 여러분 많이 헷갈릴 거예요. 비하고 율하고. 간극률은 영어는 포라시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어 심볼은 N. 간극비는 뭐냐면 간극의 부피와 흙 전체의 부피에 비해. 흙 전체에 대한 간극의 부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얘는 곱하기 100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N은 100%보다 작다. 항상. 같거나 작다. 클 수는 없다. 왜? 밑에 분모가 전체 부피잖아. 전체. 이 전체니까 이거분의 VV 요거니까 절대로 1보다 클 수 없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쭉 맺어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간극비가 VV 나누기 VS라고 했죠. 분명히 여기에 VV 나누기 VS. 그러면 VS는 뭡니까? 얘는 전체에서 VV를 뺀 거죠. VS는 전체에서 VV를 뺀 거예요. 똑같죠? VS가. 그러면 여기 양변을 V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VV 나누기 V.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 우리 정의를. 여기서. 여기. 응? 이게 N이야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식을 가만 보면, 이 식을 잘 보면, 이 식은 어때요? 이 식은 N이 50%면 어떻게 돼요? N이 50%면 간극비는 50%에 0.5, 0.5니까 간극비는 1이에요. 1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1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럼 N이 40%면 0.4 넣어주면 어떻게 돼? 40%니까 0.4를 넣어야 돼. 40%를 넣으면 안 되고 비율이니까 얼마야? 0.4 넣으면 0.67이에요. 어때요? 2가 1보다 작은 경우도 있죠. 이번에 N이 60%면 2는 얼마야? 60을 여기다 60을 넣어주면 0.6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60이면 1.5네. 얘는 1보다 클 수도 있어. 그렇죠? 확인했죠? 그래서 간극비는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식을 우리가 n에 대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얘는 어때요? 얘는 보면 2는 양수잖아요. 0보다 크잖아요. 간극비는.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분모가 항상 1보다 분모가 분자보다 항상 크잖아요. 이게 간극비가 양수니까.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배웠다. 마지막으로 하나 배울 거는 여기 지금 자꾸 써있어 가려져가 안 보이는데 이 부분. 여기. 마지막으로 봅시다. 포화도라고 하고 포화도 영어로는 degree of saturation이에요. 포화가 얼마큼 되느냐. 그 심볼로는 S, 대문자 S를 쓰고 포화도. 흙의 간극 중 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 비율. 흙의 간극 중 물이 차지하는 부피 비율은 이거죠. 그죠? 그래서 VV분의 VW다. W. S는 어때? 100분율이니까. 만약에 여기 조금 여기다 쓸게요. 만약에 VV가 VW면 어때 이거는? VV가 VW면 VA가 0이라는 거죠. 물이 딱 차 있는 거예요.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S는 얼마? S는 1 또는 100%. 이걸 뭐라고 한다? 포화 상태라고 해요. 포화. 물이 꽉 차 있는 거니까. 포화 상태. 알겠습니까? 포화 상태.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S가 0은 어느 경우에? S가 0은 어느 경우에? VW가 분자가 0인 경우잖아요. 그죠? S가 0이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 그래? 0%. 이건 뭐라고 그래? 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VW 얘가 0이니까 얘가 없으니까 전부 공기만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래? 건조 상태. 건조. 여기 쓰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건조 상태 이렇게. 그러니까 포화도는 0에서부터 1 사이 또는 0에서부터 1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값이다. 그죠? 그 성질을 나타내는 거다.
이게 지금까지 한 게 여러분이 그 부피에 대한 우리가 약속은 세 가지. 간극비, 간극률, 그다음에 포화도 이 세 가지. 그다음에 그 보이드 레이시오, 포러시티, 디그리 오브 세츄레이션 영어도 같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게. 제가 무게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무게에 관한 식. 무게에 관한 식. 무게. 이제 여기 이건 참 남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분은 지워버려야 되겠네. 전체를. 무게에 관한 식. 무게는 왼쪽이에요. 왼쪽. 무게. 첫 번째 함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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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워터 컨텐트. 심볼은 워터의 앞에 글자 W의 소문자 W예요. 이건 뭐냐? 흑입자 무게에 대한 물 무게의 비예요. 흑입자 무게에 대한 물 무게의 비. 어떻게 써요? 이렇게. 분모가 WS예요. 분자가 WW예요. 근데 여기는 관습적으로 100% 했는데 얘는 어때? W는 상대적인 거니까 전체에 대한 비가 아니니까 얘는 100%보다 클 수도 있고요. 10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관습상 120%, 130%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퍼센트를 안 쓰는데 여기서는 이 함수 B라는 거는 관습적으로 퍼센트를 못 쳐줘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가 넘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단위 중량. 단위 중량이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단위 중량. 유닛 웨이트.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잖아요. 여기 한참 단위 중량 얘기했잖아요. 이미. 응? 그러니까 여러분 맛배기를 다 보여줬으니까 유닛 웨이트는 우리가 감마라는 값을 써요. 영어로는. 심볼로는 이렇게 되고 물리적으로는 다 설명했던 거죠. 물리적으로는 밀도의 중력과 속도 곱하는 것이다. 요거 중요하죠. 그렇죠? 밀도의 중력과 속도 곱해줄 것이다. 네, 단위 중량의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1번 수분 단위 중량. 수분 단위 중량. 모이스처 유닛 웨이트. 그냥 이거는 감마를 쓰든지 아니면 구분하기 위해서 감마 모이스트라고 아래 첨자를 쓴다. 뭐냐? 단위 체적당 수분을 함유한 흙의 흙 매트릭스. 흙 매트릭스라는 건 앞으로 매트릭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흙 매트릭스라는 거는 흙, 알갱이, 물, 공기를 다 합한 거예요. 삼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걸 흙 매트릭스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 삼상에 보면 어때요? 그냥 전체 부피분의 W예요. 전체 부피분의 W. 전체 무게. 전체 무게. 그죠? 이렇게. 특히 흙이 완전히 포화된 경우, 아까 완전히 포화됐으면 뭐라고 해서 포화됐으면 공기가 없고, 공기는 없고, 전체 공국이 물로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없고 전부 물이라는 거예요. 물. 전체가 다 물. 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죠. 그죠? 그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뭐라고 한다? 1번 수분 단위 중량, 2번 포화 단위 중량, Saturated Unit Weight 또는 심볼은 감마 Saturate 이렇게 쓴다. 포화 단위 중량. 오케이? 그러면 잠시 요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깡통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많이 쓰는 건데 깡통이 하나 이렇게. 뭐 참치 캔도 좋고 그냥 복숭아 캔도 좋아요. 여기에 흙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참 이 부피는 우리가 뭐예요? 깡통 부피는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이 반경이 뭐 여기가 R이면 깡통의 부피는 어때? 높이가 H면 파이 R 제곱 H. 깡통 부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피 안에 우리가 흙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흙 알갱이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물도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공기도 있어요.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섞여 있어요. 여기 섞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무게를 재요. 무게를 깡통 무게는 알고 있으니까 이 안에 전체 무게를 재면
이게 꽉 채워서 안 채웠네. 이게 꽉 채웠다고 생각해. 꽉 채웠어요. 잠깐만요. 그쵸? 이렇게 그 W 무게를 재는 거야. 깡통 무게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했네. 수분 단위 중량 모이스트는 그냥 W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여기도 그 물이 있잖아. 수분이 있으니까. 수분 단위 중량이라는 이게. 수분 단위 중량 1번의 정의는 이거예요. 1번. 근데 이 상태에서 뭐냐면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물을 더 넣어요. 물을 더 넣어서 이 공기 부분을 다 물로 채워. 이렇게. 그 공기가 없어. 응? 공기가 없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공기가 없으면 다 채워서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래? 공기가 없으니까 VA가 0이니까 아까 전체 공격이 뭘로 채워 있어? 물로 채워 있죠. 그죠? 이 조건. 이걸 뭐라고 그랬죠? 포화 조건이에요. 포화라고 그랬어요. 포화고 포화도가 100%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미 다 공부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무게를 쟀다. 똑같아요. 부피는 변화가 없죠. 그대로죠. 전체 깡통 부피는 무게만 증가되겠죠. 그렇지만 식은 똑같아요. 전체 무게죠. 그러니까 이 무게하고 이 무게는 달라요. 그죠? 얘는 증가한 거예요. 물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화됐으니까 이 조건일 때 얘를 SAT를 써서 포화 단위 중량이라고 쓴다. 이게 2번이다. 이렇게 개념이.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 그러면 잠시 우리가 아까 썼던 요 식에서 요거를 표시해 보면 우리가 아까 그 단위 중량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변이든 포화든 상관없어요. 일단 식으로 쓰면은 그 이 아까 3상에서 똑같이 볼 수 있죠. V는 V이지. 그다음에 W는 WS와 WW가 있어요. 그죠? 전체 무게는 WS, WW가 있어요. 그러면 요 식을 WS로 이렇게 묶어내면 다음과 같이 된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은 어디서 봤어요? 아까 여기. 요거죠? 요게. 이게 뭐야, 이게? 함수비. 그러고 나니까 식이 요렇게 쓸 수 있다. 요게 또 중요해요. 요 모양이. 요 모양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바로 옆에서 이걸 배우고 여기서 빛을 써놨는데 그러니까 WS분의 V가 과연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오케이? 바로 옆에서 할게요. 그래서 참고는 수분 단위 중량과 포화 단위 중량은 같은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함수비에 따라서 이 W에 따라서 그죠? 응? W에 따라서 요 값이 변하는 거예요. 봐봐. 얘인데 얘가 감마 모이스트냐 감마 세츄레이션이냐 이건 상관없이 식은 똑같아요. V분의 WS 1 플러스 W 얘도 V분의 WS 1 플러스 W 똑같아요. 아이고, 똑같지가 않게 되어버렸네. 이렇게 되는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이 값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얘는 S가 100%일 때 얘는 S가 100%가 아닐 때 물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간극이 모두 물이 채워질 경우는 세츄에이션, 간극이 일부 채워질 경우에는 모이스처 이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식은 똑같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형제를 한번 봅시다. 뭐냐? 건조 단위 중량이라는 놈이 있어요. 3번. 영어로는 dry unit weight, dry에서. 그 다음에 감마 dry를 쓴단 말이야. 이건 특히 우리가 사장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해. 사장 공부할 때. 그러면 건조 단위 중량은 뭐냐? 건조 단위 중량 봐봐요. 정의는 뭐야? 이거야. 뭐야? 이 얘기는 뭐야? WW가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죠? 이 식에서 W0 WW0이 되면 뭐가 돼? 응? WS분의 WW가 함수비였는데 얘가 0이 되면 얘도 0이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식에서 얘가 0이 되면 맞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감마 D는 WS 나누기 V가 된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경우, 얘가 없는 경우, 요것만 있는 경우, 요것만 무게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공기죠. 공기 무게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
아, 여기 중요한 거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깡통에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깡통에서는 여기 가열을 해 이렇게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 그럼 뭐가 돼? 증발하죠. 이제 물은 다 했으니까 없애버려. 물은 아까 넣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어떻게 돼? 물이 증발해요. 그러면 이 안에가 뭐가 남아요? 물이 다 없어져요. 물이 있던 물은 다 없어지고 여기에 뭐만 채워져? 공기만, 나머지 공기만 채워져 이렇게. 이게 하늘색의 공기라고 했죠. 공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태. 그 상태가 세 번째 뭐다? 얘가 감마 드라이죠. 그래서 V분의 W는 똑같은데 WW가 0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V분의 WS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상황은 부피는 똑같아요. 전체 부피예요.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거 다시 오면 얘가 뭐냐? 제가 물어봤죠? 얘가 뭐예요? 이 노란 게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감마 D예요. 감마 D. 결국 감마 D니까 요 식을 우리가 이 부분 지워줍시다. 이제 약간 요건 다시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 지우기 힘드네. 대충 지우고 됐어. 그 뭐냐, 파란색으로 쓸래요. 뭐야 여기 감마는 그 식을 그대로 쓰면 다시 V분의 WS의 1 플러스 W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감마 D라고 했으니까 감마 D 1 플러스 W가 돼요. 그래서 감마 D에서 대신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4장에서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감마 D는 감마 나누기 1 플러스 함수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기억해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단위 중량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세 가지만 했죠. 세 가지. 1, 2, 3. 원래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여기 잠깐 여기다 설명하기 하고 지우기. 뭐냐면 네 번째는 사실 적어 놓으세요. 수중, 단위, 중량이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얘는 영어로는 buoyant unit weight. 부력이 작용한. 그리고 감마 프라임이라고 써요. 근데 이건 수식으로는 어찌 쓸까요? 감마 saturation 빼기 감마 W. 이게 수중 단위 중량이에요. 지금은 중간에는 안 나오겠지만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5장에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간략하게 우리가 원리를 그리면 우리가 물속에서 어떤 흙의 부피가 토체가 이렇게 있어요. 뭐 흙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물체. 그러면 얘 무게가 있죠? 이 전체 무게니까 W 물속에 있으니까 saturation이라고 해요. W saturation. 포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항상 뭘 받아요? 부력을 받아요. 이 W saturation. 이거 부력이 얼마예요? 부력은 얘 부피가 V라고 한다면 부력은 부력부터 B라고 그래요. B는 어때? 뭐예요? 부력은 감마 W 곱하기 여러분 부력 아르키메데스 정리 아시죠? 어떤 물체는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물체의 부피에 그 물체의 단위 중량을 곱한 만큼 물에 올린다. 이게 부력이죠. 부력.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이거의 단위 중량, saturation, 그죠? 곱하기 부피. 아까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무게는 단위 중량
곱하기 부피라고 했잖아요. 아까 어디서 맨 처음에 오늘 수업 맨 처음에 여기 이거 했잖아, 그죠? 뭐 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수 무게, 그러니까 순하중 순 무게는 어떻게 돼? 여기서 이걸 빼준 거죠. 부력을 빼준 거죠. 그 순 무게는 우리가 W 프라임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 감마 세츄레이션 V 빼기 감마 WV. 그럼 어떻게 얘는? 그러면 얘는 W 프라임은 V 나눠서 감마 세츄레이션 빼기 감마 W 이렇게 되죠. 이 식을 바꿔 쓰면 여기 W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감마 프라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죠? 이걸 수중 단위 중량이라고 해요. 물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전체 부피 나누기 감마 W 프라임. 아시겠죠? 이게 수중 단위 중량. 여러분 이거는 적어 놓으시고 5장에 나올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 사형제를 다 배웠어요. 근데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 하나는 좀 이따 마지막에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단위 중량과 제가 강조하는데 단위 중량과 비중과의 관계. 이거 중요합니다. 비중이 뭐냐? 스페시픽 그래비티. 단위 중량은 흙 매트릭스, 입자, 물, 공기의 단위 체력당 무게. 그래서 흙 전체 무게 나누기 흙 전체 부피. 이거죠. 이거. 이렇게. 또는 앞에 깡통에. 처음에 만든 깡통이죠. 네? 여기에 처음에 우리가 했던 깡통은 뭐였습니까? 여기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다 있던 깡통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전체 부피를 무게를 전체 부피 나눈 거였죠. 그죠? 그런 거. 하지만 비중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비중. 비중은 뭐예요? 흙입자. 그러니까 얘 전체고 비중은 흙입자 알갱이 한 개야. 알갱이야. 흙입자. 여기 흙 매트릭스죠. 여기 흙입자. 의 부피에 대한 물무게와 흙무게의 비. 여러분 이게 무게비 헷갈려가지고 봐세요. 같은 부피의 흙입자의 무게 나누기 같은 부피의 물무게.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표시한 거예요. 물속에 흙알갱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알갱이 하나, 요 알갱이가 요 알갱이 하나의 무게, 요 알갱이가 차지하는 물의 무게. 이게 아까 이거랑 비슷한 거죠? 이 V랑 비슷한 거죠? 그 비, 이 비를 뭐라고 하냐면 비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의 흙입자 무게 나누기 같은 부피의 물 무게. 알겠습니까? 이게 비중이에요. 비중은 이거예요. 비중을 영어로는 어디 있어요? GS. 여기 안 나오네. 비중을 specific gravity 있고 비중을 써요. G라고 보통 써요. GS라고 써요. 비중은 GS. specific gravity.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우리 형제 단위 중량 형제가 하나가 나와요. 다섯 번째 형제는 뭐냐면 흙입자 알갱이 하나의 단위 중량이에요. 흙입자 알갱이 하나의 단위 중량. 그래서 감마 S라고 써요. 감마 세츄레이션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감마 S예요. S. 얘는 뭐냐면 이전까지는 모든 분모의 부피가 뭐예요? 전체 부피죠. 여기도 전체 부피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깡통에 했을 때도 분모는 전부 다 전체 부피. 깡통의 부피 전체. 근데 흙 알갱이 하나의 단위 중량은 뭐냐면 전체 부피가 아니고 여기서 같은 요거 흙 알갱이 하나의 부피.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무게. 우리 삼상에서 보면 요것만 고려하는 거죠. 요것만 딱 흙을 딱 그 아주 고온으로 녹여가지고 흙 알갱이를 광물을 해서 요거와 요거의 비가 흙 알갱이의 단위 중량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WS 나누기 WS 나누기 VS다. 흙 알갱이 단위 중량.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일반적인 흙 매트릭스는 여기는 공기가 있잖아. 물도 있잖아요. 어떤 게 제일 무거워요? 입자, 물, 공기 중에 뭐가 제일 무거워? 흙입자가 제일 무거워요. 물이가 공기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중이 보통 흙의 비중은 2.6에서 2.8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흙 알갱이의 무게는 물의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보다 2.6에서 2.8배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 알갱이가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단위 중량이 비중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단위 중량이 비중보다 작아야 된다. 또는 일반적인
단위 중량이 그러니까 뭐 수빈 단위 중량이 요것도 써놓으세요. 아, 포화로 쓸게 포화. 포화. 아니, 이게 아니까 이제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기호를 씁시다. 기호로 지우기가 좀 힘드네. 뭐예요? 이렇게 쓰면 비중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포화 단위 중량 감마 세츄레이션이 항상 감마 S보다 작아야 돼. 또는 감마 세츄레이션이 뭐 GS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단위가 틀릴 수 있으니까 요건 일단 여기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요것만. 그래서 흑 비중과 흑입자의 단위 중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아까 얘기했죠? GS는 여기서 보시면 내가 요걸 할 때 비중이라고 써놨는데 요걸 이거 맞아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저는 여기다 딴 걸 쓰기 위해서 지우는 거고 틀린 게 아니고 지우고 뭐냐면 이걸 이렇게 보세요. 이게 무게니까 이게 GS예요. 비중 GS 이게 뭐다? 여러분 아까 무게는 어떻게 돼요? 단위 중량 곱하기 부피죠. 물의 단위 중량은 나오겠지만 가마 W예요. 물의 단위 중량은 가마 W. 물의 단위 중량. 그러니까 물의 단위 중량을 맨 처음에 수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물의 단위 중량을 얘기를 안 했네요. 그 다음에 부피. 같은 부피. 그 다음에 흑에 이건 뭐야? 흑 무게. 흑 알갱이 하나죠. 여기서 말하는 감마 S. 그래서 이거는 감마 S 곱하기 V. 흑 알갱이 하나니까 단위 중량 곱하기 항상 부피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얘는 사실은 W분의 WS죠. 그죠? 알갱이 하나이다. 근데 요게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니까 결국은 어때요? 요 조건에서는 요거를 가로치고 비중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정리된 게 무차원 값이다. 차원이 없다. 네? 차원이 없다. 또는 여기서 이렇게 할 때 감마 S는 바로 위에서 이렇게 요거라고 했죠. 감마 S는 WS이기 때문에 감마 S 대신 넣어주면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흑 알갱이의 단위 중량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요 식에서 단위 중량 감마 S는 흑 알갱이 단위 중량은 GS 감마 W. 이거 어디서 봤어요? 아까 이 그림. 요거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건 물의 단위 중량. 그래서 요 GS 감마 W는 결국 뭐냐면 잘 보세요. 이 WS를 구하기 위해서는 WS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단위 중량 곱하기 부피죠. 그러면 무슨 단위 중량 써야 돼? 여기니까 여기서 쓰니까 이렇게 돼야죠. 부피 VS 무게 WS 솔리드만의 단위 중량은 흑 입자 알갱이의 단위 중량. 그러면 물은 물 여기서 부피에서 무게로 가려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여기는 W는 물의 무게는 물의 단위 중량이 뭐야? 감마 W. 물의 단위 중량 곱하기 부피 V W 이렇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W 감마 W 써 있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돼. 그러면 감마 S는 뭐다? 감마 S는 GS 감마 W 같죠? 우리 여기서 유도했으니까. 그래서 요걸 이렇게 넣어주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GS 감마 W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궁금증이 풀린 거예요. 왜 여기서 이 값들이 있었는지 제가 아까 퀘스천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조건 암기할 거는 물의 단위 중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 1톤 퍼 미터 3승. 1톤 퍼 미터 3승.
그 다음에 그 1톤/미터 삼승인데 얘가 1kg 중은 9.8 뉴턴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1톤은 1000kg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산해 보면 9.8 kNm/m죠. 이거 다 외우세요. 여러분이 시험 보고 숙제하려면 알아야 돼요. 물의 단위 중량은 1톤/m 삼승 또는 SI 유닛으로 하면은 9.8 kN/m 삼승. 중력과 속도 9.8이 목표해서 그런 거지. 9.8 중력 고려. 그다음에 이 파운드 퍼로 파운드 피트 나타나면 62.4 파운드 퍼 피트 삼승. 이렇게. 무조건 기억해야 돼. 그다음에 물 1m 삼승은 1000리터라는 거. 1000리터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거는 독학 강의이기 때문에 잘 됐어요. 이틀 정도 여러분들한테 올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이 부분 이해 안 가면 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적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를 해가지고 노트를 시켜가지고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여튼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요. 좀 정리하면 흑입자의 비중 GS는 일반적으로 아까 2.7 보통 아까 했죠. 2.6, 2.7 흑입자 단위 중량은 감마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2톤/m 삼승.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항상 이렇게 여러분 노트 뒤에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안반의 단위 중량과 비중은 똑같아요. 왜? 안반은 공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반의 단위 중량, 그냥 이게 퍼 단위 중량 또는 그 수빈 단위 중량이라 하더라도 거의 비슷해요. 왜?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어서. 그래서 안반은 그냥 흙 알갱이로 보고 흙 알갱이 물 공기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냥 딱 붙어 있어요. 솔리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안반은 감마 S하고 거의 감마 세츄레이션이 거의 똑같은 거죠. 공기가 없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가 비슷하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S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얘를 1톤/m 삼승으로 넣어주면 얘는 얼마야? 얘가 물 단위 중에 1톤/m 삼승이면 예수 GS가 2.7이라고 하면은 S는 2.7 톤/m 삼승. 그래서 공교롭게 흙 알갱이 단위 중량하고 수직 값하고 비중은 항상 값이 같아요. 왜? 언제 물의 단위 중량을 1톤/m 삼승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1이니까 곱해봐야 GS가 돼버리잖아. 근데 만약에 물의 단위 중량을 9.8 kN/m 삼승으로 하면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 비중 곱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 요 경우는 물 단위 중량이 1톤/m 삼승. 미터 삼승은 1000뉴턴이 1000리터니까 1000리터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테이블들은 일반 광물들의 비중들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점토 광물, 우리가 배웠던 점토 광물이죠. 그 다음에 마이카, 쿼츠, 석영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특별히 3.0이 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2.6에서 한 2.7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일반적인 흙 간극률, 간극비, 함수비 단위 중량을 한번 보면 일반적인 흙이에요. 여기에 일반적인 흙.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 표시를 유니폼, 샌드, 그다음 누수하다, 유니폼, 샌드, 댄스 표시해놓고, 그다음에 얘는 점토 표시해놓고,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여러분이 먼저 제가 요거를 여기다 적어놓으면 이 값을 비교해보자.
샌드하고 클레이하고 어느 게 커요? 여기서 보시면 샌드는 보통 0.2 값이 여기네. 0.8, 0.5인데 얘는 5.2, 3.2. 당연히 얘가 크죠. 클레이가 점토가 간극비가 크죠. 간극비가. 그 다음에 덴스한 거하고 덴스 꼼 이게 아주 빽빽한 거하고 루스한 거하고 덴스 루스 찾아봐요. 덴스 루스 비교하면 덴스하고 루스하죠. 보니까 당연히 덴스한 게 작죠. 왜? 빽빽하게 차 있으니까 간극은 적을 거 아니에요. 간극비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빽빽하면 얘가 적잖아요. VV가. 그래서 덴스한 게 더 적다. 그 다음에 유니폼한 거, 그 다음에 믹스된 거. 어디 비교했나요? 어디 비교? 유니폼? 얘가 유니폼하고 얘 믹스드 비슷한데 어때요? 응? 믹스드가 더 작죠? 믹스드가 더 작아. 어이구. 이건 왜요? 우리 지난번에 그 입도 분석하면서 입도가 좋으면 크고 작게 골고루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잘 다져진다고 그랬어요. 잘 다져진다는 거는 뭐예요? 잘 다져지면 간극이 적어지는 거죠. 빽빽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믹스드가 작다. 이렇게.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요 대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뭐냐? 즉 우리가 이 전체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 간극비하고 또 뭐예요? 이 그림에서 하나 더 있어요. 2가 증가하면 2가 커지면 단위 중량은 어떻게 돼? 유닛웨이트 단위 중량이요. 단위 중량은 어떻게 돼? 2가 커지면 다시 간극비가 커지면 느슨해진 거잖아요. 느슨해지면 밀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간극비가 커지면 단위 중량은 감소한다. 이것도 같이 써놓으세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어떤 거? 얘 여기 봐봐. 이거 두 개. 4류 자꾸 헷갈려요. 이거. 간극비는 8호에서 5일로 감소하니까 단위 중량은 증가했죠. 증가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관계는 아까 뭐였습니까? 얘 계산해 보세요. 얘 2는 아까 2는 어떻게 됐었죠? 처음에 1 플러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0.4 0.46 0.46 계산하면 0.85가 나오는 맞네. 그래서 나오겠죠. 여기는 두 개 한 개. 그 다음에 요거는 감마 드라이예요. 감마 중에 감마 드라이. 근데 얘는 감마 세츄레이션. 우리가 이 식에서 또 뭐가 있어요? 두 가지 값에서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 감마 드라이는 1 플러스 W분의 감마 이렇게 있었죠. 이 감마는 감마 세츄레이션 될 수도 있고 감마 여기서는 세츄레이션 해도 되죠. 감마 세츄레이션. 그러면 어떻게 돼? 함수비가 얼마? 194. 1.94%니까 1.94. 그 다음에 감마 세츄레이션이 얼마요? 1.27. 이렇게 계산하면 0.43이 나온다. 여러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우리가 삼상관계에서 항상 무조건 얘가 항상 크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 감마 S는 VS분의 WS고 그죠? 그 다음에 감마 세츄레이션은 V분의 WS 플러스 W고 그 다음에 감마 드라이는 드라이 또는 감마 D예요. 그냥 어떻게 돼? V분의 S죠. 당연히 이 부분이 얘는 없으니까 당연히 감마 세츄레이션이 크죠. 그리고 얘 두 개를 비교하면 여기는 WW가 없지만 부피가 뭐예요? VS만 되니까 훨씬 분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랑 비교해 보시면 항상 얘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비교했어. 얘는 보통 한 2.7 톤 퍼 미터 3승이고 얘는 맥시멈 해봐야 2톤 퍼 미터 3승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얘가 크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하나 더 요거 어떻게 클 것인가 퀘스천이에요. 나중에 확인해 볼 겁니다. 답은 뭐냐면 얘는 감마 D가 클 수도 있고 감마 W가 클 수도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 2 삼상관계 문제에서 때로는 단위 중량들이 밀도를 할 수도 있다. 밀도를 하게 되면 무게 대신 질량이다 이거죠. 질량 그 차이가 있고 밀도하고 그 단위 관계는 항상 이거 여러분 이건 우리 지구에서 하기 때문에 흙은 감마를 쓴다. 그러니까 밀도의 중력 가속도 곱해지는 게 단위 중량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토목 분야, 건설 분야에서는 무게를 많이 사용하므로 킬로그램을 무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몇 킬로 내 몸무게가 뭐 70킬로다 이렇게 했을 때 70킬로는 질량이 아니에요. 그죠? 그는 여러분이 보통 그 전자저울을 잰 무게죠.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70킬로가 아니고 70kg 중으로 해야 돼. 중. 그죠?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우리가 보통 이 질량으로도 쓰고 무게로도 쓴다 혼동해 가지고 그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로 쓸 때는 항상 킬로그램 중을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 중력과 속도 곱해진 값이다 이거죠. 뭐냐면 여러분 이거야. F는 MA죠. MA. F는 MA. 뉴턴 법칙이잖아요. M은 질량이에요. 얘는 가속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러면 이 지구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구에서 만약에 물체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힘은 결국 뭐야? 어떤 물체가 떨어진다. 땅으로 떨어진다. 그럼 결국 뭐야? 무게죠, 무게. 그럼 무게도 힘이에요. 그럼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예요. 그죠? 무게는 중력 곱하기 질량과 속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상에서는 이 무게를 힘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매스 곱하기 가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 밀도는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매스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단위 중량은 뭐예요? 부피분의 W죠. 결국 이 M과 W의 관계는 뭘 곱한 거다? 지구상에서는 중력 가속도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W는 매스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0kg 중 붙인다는 얘기예요. 중력 가속도 G를 붙인 거죠. 여기.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단위 중량과 그렇죠. 이게 1kg per 미터 3승 밀도는 얘는 밀도고 얘는 질량이고 단위 중량은 1kg 중이 붙는 거다. 근데 우리의 습관상 중자를 빼버리죠. 그래서 최적과 질량, 그러니까 이 무게로 아니고 질량으로도 똑같이 이 삼상관계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참고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적어놔서 여러분들이 그 노트를 보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VS를 1로 두는 관계식이 있다. 그거는 부피와 무게가 연관된 상호 관계식이고 삼상관계에서 흙 입자의 부피 VS를 1로 가정한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거는 왜냐면 결국은 여기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항상 다시 알겠는데 측정 가능한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실험실에 측정 가능한 건 뭐냐면 함수비는 여러분 우리 토지역학 실험 시간에 우리가 하는데 쉽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GS 뭐야? 비중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마 W는 측정할 필요 없이 뭐야? 1톤 per 미터 3승 알고 있죠. 이런 값들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구하지 못하는 걸 사이에 넣으면 실험 구하기 어려운 값을 그렇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그렸던 삼상 그 다이아그램을 이상화된 다이아그램을 VS를 1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간단해진다 이거야. 하나하나 단계별로 봅시다. 먼저 우리 가정은 VS는 1이에요. 가정하는 거예요. VS는 1. VS가 1이 되면 두 번째 이 관계 어디서 봤으면 여기는 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간극비는 VS분의 VV 여기서 나온 거죠.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예요? VV는 VS 곱하기 얘가 얼마야? 1로 가정했으니까 간극비가 된다. 뭐야? VV가 간극비예요. 요거 2번 VV가 간극비. 그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우리 뭐 한다고 그랬죠? 부피니까 WS는 뭐 곱해서 단위 중량 곱하기 VS 또는 이 값이 GS 감마 W라고 했으니까 GS 물의 단위 중량이었으니까 뭐야 얘는 근데 VS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얼마를 가정했어요? 얘를 1로 가정했어요. 그러면 요만 남죠? 4번 4번 그죠? 4번 그 다음에 5번은 3번이 먼저였네. 3번은 오케이 3번을 하고 남았어. 3번 전체 부피는 VS 플러스 VV니까 전체 부피는 얘 더하기 얘니까 뭐예요? 얘는 1로 가정했고 가정하다 보니까 VV가 간극비가 됐으니까 결국 1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써놨죠. 토질역학에서 1 플러스 2, 1 플러스 간극비가 나오면 이거는 전체를 의미한다. 이거 전체죠 지금 전체. 총 V. 이게 3번 이거 빼먹고 했었네요. 3번. 그 다음 4번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둘 사이 관계 뭐가 있어요? 아까 했던 함수비 관계가 있죠. 이 관계. 그러면 W는 함수비 곱하기 물의 단위 중 물의 무게니까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W, GS, 감마 W 5번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리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돼? 부피는 아까 우리 여기로 넘어갈 때는 무게는 단위 중량 곱하기 부피였잖아. 그러면 부피는 반대로 이게 되죠. 물의 단위 중량이 감마 W니까. 그래서 해주면 단위 중량을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감마 W GS 감마 W니까 지워져 버려서 이렇게.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외우지 말고 여러분이 기본 삼상을 그려놓고 얘를 VS 1로 두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머릿속에 놔두시면 이제 문제가 쉬워져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 그리는데 그러면 앞에 구했던 단위 중량 앞에 우리 단위 중량 그 슬라이드 2.5에서 단위 중량 하는데 슬라이드 2.5에서 뭐 있습니까? 감마 수빈 단위 중량 아무것도 안 썼죠? W였고 얘는 WS 1 플러스 요거 유도했었죠. 얘가 첫 번째 거 앞에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죠? 첫 번째 했던 거. 맞아요. 그게 유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의를 가서 W 나누기 V가 단위 중량인데 W를 WS 플러스 WW 나누면 여기 각각 3상에서 구한 요 값과 요 값을 넣어주면 그 다음에 전체 부피는 1 플러스 2 이렇게 넣어주면 어때요? 얘가 2번이 되는 거야. 여기 1번, 2번 똑같은 식인데 똑같은 단위 중량인데 보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단위 중량이 뭐에 식으로 나타났어요? 요 2는 그러니까
요 E는 사실은 나중에 또 유도해서 구해야 되는데 요것도 다 구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W, GS, 가마 W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라고 했죠. 얘 E는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더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요 이 값을 또 구해야 된다 이거. 하여튼 요게 이제 일단 두 번째 식이고 그러면 건조 단위 중량은 어떻게 돼? 건조 여기 지워버리십시오 일단은. 제가 지금 괜히 설명했네요. 나중에 다시 보면 돼. 건조 단위 중량은 뭡니까? 건조 단위 중량은 아까 건조 단위 중량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마 D였잖아요. 그죠? 가마 D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 플러스 W의 가마 요 식에서 그죠? 왜냐면 요게 1번이 가마는 가마 D 1 플러스 W니까 여기 똑같은 거니까. 요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래 그 본질적으로 보면 감마 D는 W가 0이죠. 건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V분의 WS 전체 V는 1 플러스 2고 WS는 GS 감마 W죠. 이렇게 쓸 수 있다. 또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 건조하게 되면 뭐가 0일까요? 건조. 이 식중에서 건조하게 된다. 건조한다. 함수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만약 건조라는 거는 건조는 뭐야? 얘가 0이는 거죠. 그러면 함수비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서 얘 W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죠. 얘가 0이면 1만 남고 1 곱하기 GS 감마 W가 이렇게 나와. 얘가 요 식에서 W가 0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를 여기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여기 아니고. 그러면 앞에 우리가 여기서 저 얘기했죠. 어느 게 더 이게 클 수 있냐 요 얘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요 그 감마 D는 색깔은 감마 D가 이거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유도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if GS가 2.7 일반적인 값이죠. 그죠? 그러면 간극비가 1.7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감마 D보다 감마 W가 커져. 간극비가 1.7보다 작아지면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경우에 따라 간극비에 따라서 감마 D하고 감마 W는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식에서 요 식을 이렇게 간극비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1 플러스 2가 넘어가고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S 아까 구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죠, 측정할 수 있다고 그러죠. 감마 D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극비는 사실은 E는 직접 측정이 어렵다. 실험실에서 어려워. 대신 E는 우리가 감마 D 이렇게 계산한다. 그냥 감마 D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측정해? 어떻게? 여러분 이거를 제가 깡통 그려놨지. 깡통 실험실에서 맨 앞에 이거 여기서 채워놓은 다음에 이 알코올 앰플 다 물 날려버리면 그때 감마 D 우리 측정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실험실에 측정할 수 있죠. 감마 D 측정 가능. 어떻게? 전체분의 WS GS 실험실 측정하죠. 다 알잖아. 요거 여러분이 이게 좀 중요하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까 요식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포화도. 아까 포화도도
정의에 있어 포화도는 아까 우리가 이게 따로 안 써봤지만 포화도는 정의에서 이렇게 되죠. 아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간극 이거분의 이 물 우리 얼마냐 이거죠.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포화도는 S는 WGS 나누기 간극비. 그래서 간극비를 왼쪽으로 넘기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식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 외워야 되는 식. SE는 WGS. SE는 WGS.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 이 관계식은 부피를 무게로 바꿀 때 또는 무게를 부피로 바꿀 때 연결되는 이 브릿지 다리예요. 그러면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은 무게 관한 식이죠. 아까 W 함수비 무게, GS 비중 무게 관한 거고 왼쪽은 아까 저희가 쓸 때 간극비 포화도 다 부피 관한 식이었잖아요. 어? 에이, 이거 맨 처음에 배운 거 봐봐. 맨 처음에 다시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할 때 부피에 대한 거 간극비, 간극률, 예? 여기 포화도, 간극비 포화도 부피 관한 식이죠. 그 다음에 함수비, 그다음 단위 중량 중에 우리가 쭉 해서 GS 다 무게 관한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대단히 좋은 이유는 왼쪽은 부피 관한 식, 오른쪽 무게 관한 식 서로 연관시켜 준다. 그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1번, 2번, 우리 단위 중량에 대해서 1번, 2번 했죠? 3번이 또 하나 있다. 3번. 이건 2번식이고, 아까 2번식 그대로죠. 여기 2번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2번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양쪽을 다 전개를 해줘. 그죠? 그러니까 얘 식은 뭐예요? 얘를 여기 곱해주고 여기 곱해주고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감마 W 묶어내고 그럼 WGS가 뭐라고 했죠? WGS가 SE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 WGS 대신 SE를 넣어준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에 하나의 또 식이 되는 거예요. 단위 중량에 대한 식. 그러니까 단위 중량은 모이션 수분 단위 중량은 1 플러스 2 똑같고 GS 이 식이 파워풀한 이유는 이 식 하나만 적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봐요. 첫 번째 if 포화 단위 중량 포화 단위 중량 뭐냐 이거야. 포화 단위 중량 뭐가 S가 1이에요. S가 1 그죠? 포화는 S가 1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식이 감마 세츄레이션은 이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이 포화단위량. 포화단위량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요. 이 식에서. 그 다음에 이게 포화단위 if 또 하나 if 건조는 어떻게 돼? 건조는 S가 0이죠. 왜? S는 아까 항상 있잖아요. VV분의 VW니까 건조는 얘가 0이잖아요. 건조는 S가 0이다. 그럼 어떻게 돼? 감마 드라이는 여기서 S가 0이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어지려고 헷갈리니까.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 GS 남고 이거 어디서 났어? 이 식 어디서 봤어? 여기서 봤지. 그죠? 그래서 이 식 하나만 기억하면 요 3번식 하나만 기억하면 우리가 물이 얼마큼 있는 조건에 따라서 감마 세츄레이션, 감마 드라이를 그대로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막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요 식은 결국은 S는 0부터 1까지 또 0부터 100%까지 이를 적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수업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이제 문제 풀기 전까지 마지막 요거 12페이지 하나 페이지 남았습니다. 오늘 무조건 여러분이 기억할 거 삼상관계는 죽었다 깨나도 무조건 이 삼상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어요. 머릿속에 무조건 처음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머리가 좋아도 무조건 이걸 그려놔요.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해. 솔리드, 워터, 에어, VS, VW, VV 요 두 가지 합해서
VA죠. VV. 그러면 전체를 합해서 전체 부피. 이쪽은 WS, WW 공기는 무시하고 W 이렇게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얘를 1로 두고 문제 풀 경우에는 얘가 그러면 간극비가 되고 쭉 적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억할 거 제가 여러분 한 10번 정도 썼는데 이거 무조건 그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흑의 단위 중량. 여기다 밑에다가 제가 항상 써놓은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라고 써 있어요? GS, W. 얘가 뭐예요? 흑의 솔리드 물의 단위 중량. 그래서 부피에서 무게를 구할 때는 항상 얘를 곱해준다. 응? 그게 부피에서 단위 중량 곱하면 무게가 된다는 거 항상. 그래서 그게 솔리드가 되냐 물이 되냐 이렇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데이터가 주어질 때 어떤 B로 주어져. B. 이거 중요합니다. B. 함수비, 간극비, 간극률도 B죠. 100%니까. 그 다음 포화도 B죠. GS도 비중이고 여기다 뭘 또 적어놓냐면 적어놓으세요. 반드시 여기 단위 중량. 얘도 B예요. 단위 중량은 조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단위 중량도 여기다 띄워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이런 B 실제 값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B가 주어지면 VS는 1이 나는 이걸로 문제를 풀라고 문제 간단해져요. 근데 이런 B들은 다 뭐냐면 대부분 다 측정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if 실제 무게, 실제 값이 주어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WS가 뭐 100g이다 뭐 이런 식의, 그죠? 그다음에 부피가 물의 부피가 뭐 1m 3승이다 이렇게 주어진 이런 경우는 VS는 1로 풀 수 없다. 없고 대신 그 삼상 그냥 기본 삼상이죠. 요거 아니고 여기 아니고 기본 삼상으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 기본 삼상. 그 다음에 다음 식들은 죽었다 깨어나로 외워라. 이거 첫 번째 뭡니까? GS는 이거 이거죠. GS. 그래서 여기서 요거 넘어갈 때 요거 이미 우리가 했던 거. 그 다음에 이거 ST는 GSW. 왜? 왼쪽은 부피, 오른쪽은 무게를 연결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